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30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부의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별별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29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요. 자, 다음에 부동산 스타 강사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도심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차원으로 세운상가의 주거 비율을 90%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황당한 경매 투자자들 취득세 3천만 원 돌려준다더니 입장을 번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경 선생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뭐 머리도 쌈박하게 자르시고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이발 해야 될 타이밍이라 이발했을 뿐입니다. 머리 자르는 거 별로 귀찮아서 잘 안 다니는데 그냥 네. 이발 지난주에도 머리 짧지 않았나? 아니 외부 강의 갈 때 머리 좀 자르고 그렇게 예쁘잖아. 에? 그냥 항상 이렇게 처박혀 살다 본인 뭐 보니까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맨날 티셔츠에다가 말이야.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요새는 출근도 추리닝 입고 해요. 그냥 보는 눈 없고 요새는 네. 이 유튜브 할 때도 네. 사실 별별 수사 나올 일 아니면 얼굴 나갈 일이 없거든. 그래서 컴퓨터 웹캠도 떼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편해. 얼굴 자, 안 나가니까 좋아. 자, 지금 여러분은 망가져가는 강경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일단 합격자 수는 15,951명, 합격률은 21%로 일단 합격자 수는 많지만 합격률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9,846명, 25%가 합격을 했고요. 2014년에는 8,956명, 19.6%. 2015년에는 14,914명, 25.6%. 자, 그다음에 대망의 2016년과 2017년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2,340명, 31.1%. 2017년에는 23,698명, 31%. 이렇게 합격자 수가 많았고요. 또 합격률이 높았는데 뭐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내에 가장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평균이 26.46%보다 낮은 합격률 21%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이 유난히 많이 합격한 거 아니에요? 많이 31%? 했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쉬었나? 2016년 17년이? 근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 응시자 수가 워낙에 많아서 응시자는 엄청 많이 나왔죠. 이제 뭐 올해 뭐 거의 뭐 대박이었답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가 많아서 예전처럼 시험 난이도를 출제했을 경우 3만 명 이상의 합격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 조절을 위해 약간 일부러 시험을 엄청 어렵게 냈구나. 좀 어렵게 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합격률이 21%인 거 보면은 네. 일단 2014년보다는 약간 좀 쉬웠지만 그런 다른 해보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근데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2014년에 쉬어서 20% 미만인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미만인 걸까요? 일단은 2014년이 부동산 경기가 별로였죠. 그닥 안 이제 좋을 막 올라가던 때였으니까. 시절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안 했던 거죠. 네.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이 네. 부분이에요. 가면 갈수록 공인중개사 합격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미지가 지금 옛날에 저 초기만 하더라도 이 15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복덕방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 네. 젊은 사람이 부동산 한다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뭐 하는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제가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어떤 거요? 아는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교수님인데 그 대학교 학부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 관련된 어떤 이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졸업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10대도 많고
더 놀라운 거는 10대가 10대 17명. 10대가 17명.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땄을래나?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민법 공부하고 네. 이 공법 공부하면 이게 뭔 소린지 알고나 시험 봤을까? 이게 인생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 와 진짜 이 공부해서 합격한 이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저 네. 아시는 분은 자제분이 고등학생인데 네. 시험 보게 했더라고 이번에. 아 그래요? 네. 아 주변에 있구나. 네, 있어요. 근데 깜짝 떨어졌더라고. 안타깝게.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이 이해가 안 가. 어. 우리가 공부해도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그런 말들이 되게 용어 자체도 별나라 얘기고 한자어가 많으니까. 별나라 얘기고 그런데 음. 그 10대가 17명, 70대가 17명, 70대 어르신들도 이렇게 합격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져서 20, 30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무려 37.8%를 차지하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그예요. 제가 이 토픽을 준비를 하면서 수장님이랑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릴까요? 공인중개사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쉽게 잘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게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인중개사는 네. 별거 안 하고 돈을 잘 벌어서 떼돈을 번다, 부유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 있긴 있어. 있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거래하면 뭐 중개 수수료도 20억짜리 한 채 거래하면 양쪽으로 받으면 수수료 이거 뭐 남들의 연봉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폭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싼 집이 대한민국에 거기 말고 어디 또 있냐고.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어렵게 중개하면 그 진짜 이게 사실 수지타산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것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핵심은 그거야. 뭐야?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지금 몇 개 나갔죠? 지금 이것까지 하면 42만 개 정도 되죠. 42만 개인데 네. 그러면 이미 공인중개사를 따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벌기 쉬운 중개업을 왜 안 하고 장롱에 넣어놓고 방치하고 있을까? 예? 폭리를 취하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걸 이미 들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더 좋은 돈벌이가 있어서 경험해보고 안 했거나 아직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뭐 이제 그런 거긴 하겠지만 네. 이 사실 경쟁이 워낙 치열한 사회라서 이 정해진 밥그릇은 요만큼 있는데 그 밥그릇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사실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렇죠. 중개업자가 많잖아요. 아파트 한 채만 가더라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도태된 사람 또는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힘든 사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일찌감치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살아남은 소수들은 진짜 잘 버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시장으로 가서 내가 살아남는 그 소수가 되겠다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공하는 분들도 나오겠죠. 그러나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만만한 분야가 지금, 아니다. 그렇죠. 예, 만만한 분야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도전하시는 이유들이 강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돈 버는 게 쉬워 보인다라는 게 아마 저변에 깔려 있어서 많이들 응시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또 시험 응시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응시자 수가 폭락을 해요. 또 같이.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려 42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 나와 있는 것들은 11만 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 한 25%? 25% 정도? 네, 4분의 1 정도만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 광어는 아니에요. 그렇게 자격증이 쓸모 있는 자격증인데 4분의 1이나 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네. 얼마 전에 사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관련된 부분에 발표가 있었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있었잖아요. 소득이 대다수의 얼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70몇 %가 매출액이 4,800원 이하인 걸로. 잠깐만. 근데 하나 먼저 짚어야 될 게 네. 그 25%가 개설한 중개업자만이에요?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포함이에요? 뭐가요? 25만? 그러니까 아까 25% 11만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개설한 중개업자의 개설한 얘기인 거예요. 중개업소의 숫자예요. 소속 소속 공인 빼고. 그러면 소속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로 40만 개의 자격증 중에서 뭐 11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 이상도 영업을 할 수 아니요. 있게 그러면 거의 그렇지 않죠. 소속공을 두고 있는 사무실이 네.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거의 없어. 그래요? 그 뭐 특별한 경우 어떻게 그럼 보면 중개 보조원을 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중개 보조원으로 가죠. 그래서 사실 업계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 자격증이 이렇게 많은데 중개 보조원을 왜 쓰냐? 그냥 그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시키자. 의무화시키자.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보조를 하자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대표자 중개업자 이 구청에서 등록한 이 등록한 중개업자가 대표자가 돼야 되고 그 밑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을 쓸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중개보조원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요. 공인중개사 소속된 소공이라고 불리는 소공이 할 수 있는 업무랑 그다음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있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별로 없다. 예, 그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그닥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부부가 같이 하는데 둘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어찌 됐든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보인다는 근데 발표가 그거 있었고요. 4,800 미만 그거 세금 신고를 아니야, 축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통계청 조사처럼 어. 어떤 뭐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 통해서 자기가 한 거예요. 얼마 낸다 하는 거를. 근데 보면 난 그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게 왜요? 서울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봐봐. 보통 아파트 단지 내상가 월세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월세가 200, 300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 매출로 연 4,800만 원이면 월세 관리비도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같은 지방은 경우 싸니까 가면 이제 저렴하니까. 월세가 뭐 몇십만 원이나 돈 100만 원 이내 같은 경우면 음. 뭐 그러면 이제 1,200만 원,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월세가 1,200, 관리비가 뭐 50만 원씩 해서 한다고 해서 1,800. 그러면 4,800이면 한 4,800을 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 안 돼요. 안 지금 되네. 협회 발표에 의하면 네. 100만 원 안 된 사람이 3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 그런 통계들을 보면 이게 부동산 중개업 이게 만만한 직업이 아니구나 하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많이 꼬라박아서 잘 알지. 이게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잘 자리 잡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되게 커요. 1, 2, 3 상위에서 잘 하시는 그분들은 잘 가져가는데 이 밑에 이 중하위에는 그냥 진짜 꼬라박. 그럼 네, 그게 많아. 많더라고. 아니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사실 제가 교육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보면 참 자격증만 있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영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계약서는 부분을. 어떻게 써야지,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각각의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사실 노련한 중개업자는 계약을 잘 쓰는 중개업자라기보다는 그거 이제 어느 정도 힘 받으면 그거 하는 거고 사실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련한 중개업자 분의 어떤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뭐 사법 시험에 준하는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결정적인 문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넓고 얕은 지식. 그렇죠. 응. 온갖 잡다한 지식 응. 절대 한 번도 써볼 일 없을 그런 지식까지 넓게 응. 얇게 배우고 음. 뭐 농지법 나는 가서 농지중개할 생각 없는데 단지 그거 왜 물론 문제 2개밖에 안 나오지만 네. 예?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 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전월세만 할 건데 어. 내가 왜 도시개발법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주택법 맞아요, 공부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필드에 나가 보면 이게 또 신도시 가면 도시개발법 모르면 또 안 되고 뭐 어디 가면 또 도정법 모르면 안 되고 또 어디 가면 농지 모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시 공부해야죠. 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음. 개업하고 나서 또는 이제 개업하기 전에 실무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별도의 실무 교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무 교육이 없다는 안타까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실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또 진짜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이 실무 교육 나와서 실무를 좀 배워보겠다.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실무 교육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근데 플레이인지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또 자격증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예. 이제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예를 들어 토지 전문가다라고 하면 토지가 이렇게 가격 상승 메커니즘이 되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으며 이 토지를 사면 어떻게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꼭 중개업자 아니라 말 그대로 개발하는 사람이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거기에 중개 업무만 내가 조금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가 보조해서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꼬시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데로 끌고 가. 이상한 걸로? 그래서 토지 강의하시는 분 중에 예를 들면 이게 참 찾기 힘들어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토지가 기획부동산 이런 것도 많고 아유. 사기꾼들 많죠. 그러니까 다 사짜야 네, 사짜. 맞아. 그게 문제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까다롭게 좀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시작부터 꼬여가지고 사실 부동산 중개업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시고 네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은 실무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격증 합격하시고 나면.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같고 중개 실무할 때 사용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배워야 될 특화된 전문 지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재개발 지역에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면 재개발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오픈하겠다 그러면 택지개발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도시개발법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뭐 보상이니 뭐니 뭐 전혀 이해를 못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요. 뭐 이주자 택지 이런 네, 거 거래해야 협택, 이택 되는데 뭐 이러면 이게 뭔 환장해. 소리지? 하다가 저희는 그거 안 하고 아파트 전세만 해요. 부터 시작해서 분양권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안 배우지. 안 배우지. 네. 명의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뭔 어떻게 주택 하는지. 법은 배우는데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것만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안 배우네. 그렇지.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사실 FM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무슨 눈깜깜 뭐 잘하게만 되지 않냐라는 AM으로 알려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리스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 자격증은 있어도 중개업을 안 해보신 분들 또 대다수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중개업을 했는데 망했어. 돈 못 벌고. 근데 자기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친대.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무 시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격증 합격자 이제 많이 나왔으니 이제 또 시끌시끌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올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가 조금만 더 붙이면 네. 얘기를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중개업자들 뭐 연수 교육, 네. 뭐 이런 실무 교육 이런 거 받잖아요. 받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지금 말 그대로 실무 교육도 조금 실속 있는 실무 교육, 좀 전문화되어 있는 이렇게 전반에 대해서 이런 얘기보다는 특화해서 아파트 전월세 실무 교육, 뭐 재개발 실무 교육, 그다음에 분양권 매매 실무 교육, 뭐 택지 이주자 택지 주택법 관련해서 도시개발법 실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커리큘럼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들어서 있어 이미 다. 있어? 잘 해요? 지역별로 잘 해요? 또는 뭐야, 아니면 뭐야. 온라인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있어 온라인도. 그래요? 그럼. 그래서 제가 어. 말 나왔으니까 두 가지 얘기 더 해드릴게요. 왜 일단 몰라?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시간 법정 자체가 과정 안에서는 아니 그지 그런 거 말고 시간이 짧잖아. 제대로 그러니까 중개에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는 실무 내용이 있다니까. 포함된 몇 시간 정도 되는데 과목별로 뭐 긴 거는 14시간. 많이 있네. 21시간.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 그거 공짜에 얼마나 주고 되게 가격도 되게 싸요. 그래요? 그런 거는 이용하시는 걸로. 네. 협회에서 운영하는 강의들은 전문 강의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어디 가서 들어요?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있죠. 있어 전문 교육원이라 서비스 그래서 잘 돼 있는 거 맞아? 잘 돼 있다니까. 그래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봐요. 나도 어, 가서 있어. 공부 좀 해봐야겠다. 있어. 가격도 싸. 궁금한 그래서 뭐 부분들. 비싸봐야 30만 원이에요. 거기서 하는 거는 가격도 굉장히 싸요. 시간도 길고 또 교재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서 공부해보고 음. 한번 가서 수강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후기 부동산 TV에 어우 좋다. 남겨보도록. 예. 아 이거 안 좋으면 이거 괜히 안 되는데. 아니야. 아, 괜찮아? 좋아. 아, 나도 괜찮아? 들어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문제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문제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공부 때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럼 합격하면 우리 실무 교육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죠. 예. 공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폐강이야. 네, 사람들이 근데 온라인은 찍어놓고 그냥 계속 팔면 되잖아. 그거 온라인을 하라.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하지. 가서 어떻게 삐대 보면 현장 실무에서 배우니까. 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지. 예. 그 생각들을. 그래서 사실 개강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중개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다 하거든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근데 개강 성공률이 진짜 죄송한데 10%도 안 돼요. 예. 등록들을 안 해요. 15명이 넘으면 일단 개강을 하는데 15명이 안 돼. 전국적으로 해도. 서울이 그런데 하물며 지방은 아이고 상상 쇼입니다. 오케이. 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다 체계적으로 개념을 잡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협회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